안녕하십니까. 한의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루성 피부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과잉되어 발생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고요. 각질을 동반하거나 얼굴에 전반적으로 기름기가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20대, 40대, 20대에 걸쳐 40대 젊은 청장년층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전 인구의 1 내지 3% 성인에게서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 스트레스와 그리고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과 함께 동반되는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기에 치료 관리해서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은 성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아들에게 있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소아들에게 있어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흔히 아토피와 오늘날 이제 국민병이라고 하는 국민피부질환이라고 하는 아토피와의 감별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소아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유아아토피, 소아아토피와 정확하게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발생하는 부위와 거의 동일하고 나타나는 증상 또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까운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을 찾아서 조기에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혹은 돌 이전에 자연 회복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을 관리하고 추적해서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오히려 보습제를 너무 과잉되게 사용하거나 혹은 연고를 과잉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소아에게서 발생한 안면 지루성 피부염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존 부위, 콧볼 옆부분 그리고 미간과 눈썹 부위에 발생한 소아지루성 피부염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흔히 발생하는 그러한 호발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얼굴 지루성 피부염, 안면 지루성 피부염 혹은 두피에 국한되어서 발생하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두피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탈모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그 관리와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듬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이나 다른 피부 질환과의 감별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면 머리를 최대한 짧게 관리하거나 빡빡 밀지 않은 한 그 치료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두피를 짧게 관리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소아에게서 발생한 두피에 발생한 이런 노란 딱지가 있는 그러한 두피 지루성 피부염 사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결막염과의 감별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붉은 과립상을 띠면서 각질이 발생하는 그러한 양상을 띱니다.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건조함보다는 붉게 충혈된 양상이 더 심한 것으로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다른 타 피부 질환과의 감별 포인트가 조금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나 미간 부위에 흔히 발생하게 되면서 붉은색의 미세한 홍반이나 각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눈썹 속에도 이렇게 각질이나 그러한 홍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렵고 염증이 동반되는 그리고 심하게 되면 진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구분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귀 주변입니다. 귀 주변에 진물이나 부종, 각질, 가려움증, 사진사를 보시면 귀 부위에 노란색의 진물과 각질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이러한 부위에 이제 염증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발생하기 쉬운 웨이도염이나 얼굴에 발생하는 건선 중에서도 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감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지루성 피부염 증상 중에 하나죠. 콧볼 주변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붉은색의 홍반이 발생합니다. 주로 광대뼈와 코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요. 심한 가려움증과 그리고 따갑게 느끼는 이상 감각이 발생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루성 피부염으로 한 번이라도 고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콧볼 쪽에 광대뼈 쪽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면서 며칠 뒤면 좀 심해지겠구나 이러한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시지요. 그 정도의 어떤 특징적인 지루성 피부염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에도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슴 부위, 우리가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가슴 쪽에 만졌을 때 뼈가 있는 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흉골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되는 등 부위에도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등이나 가슴에 발생하는 여드름과 감별이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드름 혹은 지루성 피부염일 때도 그 부위에 나타나는 염증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염증에 집에서 흔히 그 면봉이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혹은 볼펜 그 구멍으로 이렇게 염증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나타나게 되고 피부 외벽이 손상받으면서 영구적인 흉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수승화강 그리고 상열화한, 두안조결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감정 홍조라든지 아니면 안면 홍조 증상을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황하거나 혹은 낯선 장소에 가거나 혹은 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얼굴에 붉어지는 반응이 점점 잦아들고 지속되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위장이나 소화기관 혹은 자궁 쪽 혹은 간이나 다른 부분의 기능 이상이나 혹은 다른 질환들을 합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인체에서 탁기, 좋지 않은 그런 독소들을 얼굴 쪽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체 생리는 깨끗한 수기운이 맑고 깨끗한 수기운이 상승해야 되고 붉은 기운, 탁한 열기운은 하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기운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상열하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체가 뜨겁고 열이 나면서 반대로 아래쪽, 배꼽 아래쪽은 오히려 아랫배 쪽은 차고 손발이 차고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상열 하한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열 하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한조결,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체의 얼굴, 머리 쪽은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표현은 머리 쪽은 차가워져서 병이 생기지 않고 아랫배는 따뜻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인체의 상부를 시원하게 차게 관리하고 인체의 아랫배, 하체 쪽은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의학적인 수승하강의 원리에 맞는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욕이라고 하든지 족욕이나 반신욕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수승하강의 원칙에 입각한 좋은 치료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맑은 기운이 얼굴 쪽으로 상승해야 되고 인체의 탁한 기운, 열 기운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뜨거워지면서 나빠지는 그러한 양상을 가지게 되죠. 오히려 상열, 하한의 그러한 증상으로 가기 쉬운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수승하강을 잘 순환시키는 것이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가 과잉되기 때문에 이 피지를 억제하거나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치료나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피지의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를 억제하거나 조절하기보다는 이 피지가 피부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훨씬 지루성 피부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을 동반하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얼굴이 더워지면서 훨씬 붉어지고 그리고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굴에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훨씬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면서 얼굴에 독소의 배출을 원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신욕이나 운동, 족욕 등을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러한 피지 관리와 조절에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러한 피지를 조절하지 마시고 배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상시의 운동이나 반신욕 등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서양의학적인 지루성 피부염 치료와 한의학적인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다양한 피지 조절제나 소염제 등을 통해서 이 피지, 노란색의 부분을 피지라고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지의 조절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피지가 피부 밑에서 더 과잉 생산되거나 뭉쳐지게 되는 그리고 증상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는 오히려 피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재생을 원활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이 피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의학적인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적인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는 단순히 얼굴이나 두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치료는 곧 몸의 치료인 셈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피지 분비가 과잉되는 요인이 위장이나 소화기관이나 혹은 간이나
혹은 자궁이나 혹은 다른 내장기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장기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이 내장기의 부조화를 개선하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인체 전반적인 전일적인 치료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많은 이제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약침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약의 장점과 침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어떤 신의료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한약을 주입하는 그러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침 치료는 치료 효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면서 구강 투여를 통해서 구강 복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한약에 비해서 소량의 약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침술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그러한 시술이고요. 또한 약을 드시기 힘든 내복하기 힘든 환자분이나 응급 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약물이 위장관 내에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침들을 다양하게 한 종류의 약침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형의 약침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개선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는 직접적으로 이런 한약재를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약침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 혹은 두피 부위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삐거나 허리를 삐끗하시거나 발목을 삐거나 이제 손목 관절이 접지르실 때 그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혹은 뭐 체했을 때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손이나 발에 침을 맞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얼굴 혹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침 치료를 시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 치료의 원리는 한약이나 약침에 비해서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 주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침 자극을 통해서 인체의 면역 반응을 얼굴 혹은 두피 쪽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부위로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얼굴 부위나 혹은 두피 부위,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부위와 관련이 있는 한의학적으로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락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피부의 재생력과 순환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얼굴의 직접적인 혹은 두피의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서 지루성 피부염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부위나 두피에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 시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약 재질을 이용한 다양한 외용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피부 세포의 재생력을 높이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용제를 만드는데요.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에도 유행처럼 한방 제형들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죠. 이러한 이제 한약의 장점, 부작용이 적고 합성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주 어린 소아, 유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의학에는 어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어르신들은 뭐 주근피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주근피는 아니고 이제 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활성도가 무척 낮은 그러한 이제 탁한 혈액들,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혈액의 독소 상태나 독성 상태나 노폐물 상태가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열들을 피부에서 직접 제거하는 치료를 이제 사열 치료라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는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직접적으로 어혈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열 치료를 시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 경과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개선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한방 치료는 이러한 경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어떤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증상이 악화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다양한 어떠한 급격한 변화들을 거치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초기에 많은 어떤 스테로이드 제제나 혹은 이제 소염 제제를 사용하시다가 한의원 한방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탈수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중간중간에 2차 감염이나 오히려 증상이 좀 악화되는 그러한 명현 반응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지루성 피부염으로 악화와 호전을 하시던 중에 얼굴 전체적으로 이 안면홍조 증상,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경우셨는데요.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피부의 염증 상태가 안정되면서 피부층이 재생되게 됩니다. 또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던 부위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환부가 얇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후에 증상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피부 상태가 최소 2달 내지 혹은 3달, 기본적으로 피부 교환 주기라고 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안정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루성 피부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기존에 잘 해오시던 식이요법이나 치료를 중지하시다가 급격하게 또 악화되어서 오히려 이제 내원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상태가 깨끗하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좀 더 피부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재생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식이요법이나 이러한 것들도 점점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와 치료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